저희가 최근에 정유라 씨 얘기를 좀 뜸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마 디데이입니다. 12시간 뒤면 승마공주는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정유라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진짜 덴마크 법원이 결정하면 한 12시간 한나절 있으면 정유라 씨 진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가?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구금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방을 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가라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인데 만약에 석방을 한다면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면 바로 나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고요. 구금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송환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유라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어떠한 식으로든지 계속 덴마크에 울보르 구치소든지 그 근처에 있을 수 있고 만약 석방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겠지만 덴마크 법원에서 계속 이사락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 인권재판소를 통해서 계속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이 의원님 그러면 덴마크 법원에 따라서 뭐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국내 송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저 송환을 보면 지금 이제 정유라가 사실은 덴마크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불법 체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지금 자료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덴마크 법원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금 있는 혐의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금을 다시 하는가 아니면 강제 추방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저는 그런 사인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오늘 심리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덴마크라든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한테는 이제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20개월 된 아기가. 그 아기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강하게 작용을 할 경우는 바로 석방 조치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여권 자체는 무효화되어 있지만 비자는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생겐 조약, 즉 EU에 생겐 조약 가입된 모든 국가는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적해 버릴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월, 4주 구금을 또 연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유라의 어떤 그 자체는 보면 지금 이대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 방해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정유라를 국내에 들어올 경우는 사실 이제 최순실의 어떤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되지 않을 경우는 아마 최순실 더 버틸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국내에 들어올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정유라의 사법 처리와 등등을 조율해서 뭔가 최순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데 그런 카드가 만약에 이제 4주 더 연장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예 못 때리고 한다라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검찰에게 뭐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항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지금 잠깐 자막으로도 지나갔는데 오후 5시니까 한국 시간 오후 5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1시 50분이니까 두세 시간 뒤면은 예. 그때부터 정유라 씨를 진짜 뭐 석방시킬지 아니면 네. 덴마크가 더 데리고 있을지 결정이 날 텐데 예 말씀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방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사주를 붙잡아 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불법 체류도 아닌데 인도를 하기 위해서 붙잡아 둔 거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더 요청했다라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몰라 최순실 씨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고함 추구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보도도 다 됐었고 그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그 덴마크의 변호사가 아마 제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은 업무 방해를 하는데 이 강압 수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유라의 엄마가 강압 수사로 얘기를 했고 변호사도 강압 수사로 얘기하고 있다. 특검을 고발 조치했다. 이런 자료를 많이 낸다 그러면 덴마크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정유라를 보내기 좀 쉽지 않다. 보내기 쉽지 않다면 4주 재해 연장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그럼 해봅니다. 정유라 씨 석방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잠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방하게 되면 유럽 어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잠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정 의원님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또 한 그 큰 흐름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유라 씨가 만약에 석방이 되면 이경재 변호사든 뭐 최순실 측이든 민주주의 얘기하고 본인의 뭐 자식하고 손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게 다 기본 흐름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소리 지르는 날 방송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안 나오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특검에. 그러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나오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봐서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덴마크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예.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자료 아직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석방할까? 그 생각은 좀 들어서 구금을 좀 연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당장 들어오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라기보다는 참고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 참고인을 강제적으로 송환하는 거에 과연 덴마크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이게 사실은 정유라가 어떤 그 이 농단의 주역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그 정치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된 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심리전을 펴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정유라가 당장 송환되는 것은 그 최순실의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데는 매우 효과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당장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형국이거나 그렇다면은 특검에서는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다른 뇌물이라든지 또는 우병우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민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석방이 돼서 뭐 잠적을 해서 한국행이 이제 사실상 무효화된다면 특검의 정유라 씨 조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에 이제 한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 줄 가능성이 별로 낮아진 상황 속에서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의 기한이. 예. 그럼 2월 말에 특검 수사 끝나면은 이제 일반 검찰로 넘어가겠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길을 쓰고 지금 시간 버티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시간 벌기를 중동의 그 침대 축구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리할게요. 박준 변호사. 진짜 우리가 지금 상상 네. 잘 안 되는 거죠. 석방이라는 거는 네. 뭐 정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 꼬이는 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만 해봅니다. 사주를 준 것도 사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예외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견을 받아줬기 때문에 사주를 준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똑같습니다. 만약에 송환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도 재판을 아마 할 걸로 보이고요. 그것도 1심, 2심, 3심까지 있고 유럽 인권 재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석방을 한다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정유라가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겠다라고 손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고 특검 기간을 연장해봤자 3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도 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럼 엄마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버티기 전략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경재 변호사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강압 수사로 얘기했던 부분이 다른 어떤 뜻도 있겠지만 이 정유라 부분을 무시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유라가 만약 와가지고 어떤 특검 조사에 참고인 내지 어떤 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면 장시호만큼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오. 뭐 배신도 할 수 있고요. 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신 내지 또 최순실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나 최순실 입장에서는 특검에 오는 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같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뭐 교감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유라가 안 오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은 안 해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연장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예. 지금 그 청와대나 또는 최순실 쪽에서 이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가지고 태극기 시위에 좀 더 큰 불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물론 특검과 탄핵은 별개의 장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특검이 끝나지도 않았고 연장이 되는데 만약에 탄핵 심판이 그 전에 끝난다면 그거 갖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여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에 가서 자기네들이 조사받는다 그래서 예.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그런저런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공법이 날 텐데 참 여러 사람 머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검 속보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셨던 황교안 권한대행 관련된 얘기로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